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바람이 매서워져서인가요? 출근길이 한층 더 쌀쌀해진 것 같더군요. 자, 그래도 가을에 정취가 참 좋은 요즘인데 태풍이 상륙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조금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4일입니다.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자 조간신문들의 일면은 일단은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소식부터 눈에 띕니다. 오는 7일 당일치기로 북한을 다녀온다고 하죠. 자,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사진도 눈에 띕니다. 구린 아저씨들 참 많죠? 어제부터 판문점 선언 군사합의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요. 이 DMZ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첫 지뢰 제거에 나선 그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자,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한겨레로 먼저 갑니다. 한겨레는 오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일면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빗들이 문턱까지 왔다. 빈손 논란을 빚었던 지난 방북 때와는 달리 여러 달라진 징후들이 포착되기는 합니다. 일단 이번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확정이 된 것 같죠? 그렇게 공식 발표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사전 교감을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방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 방북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이런저런 합의들이 이루어질지가 이번 방북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자, 빅딜 문턱까지 왔는지 트럼프가 좋아하는 말처럼 we'll see 지켜보시죠. 자, 폼페이오 방북 소식 하나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로 가볼 텐데, 조선일보는요, 방북보다는요, 방북 뒤에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폼페이오의 방중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전에 일본을 방문했다가 방북 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이 역시도 기존 방북 때와는 달라진 행보죠. 특히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과 맺은 빅딜에 대한 무언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기사에서는 내놓고 있군요. 네, 이 역시 협상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다름 아닌 김치를 통해서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사인지는 한번 보시죠. K푸드 외치면서 김치 대기업 규제 점점점 그 틈에 중국산만 웃는다. 김치 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작용을 꼬집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김치를 생산하는 업체 가운데 대상과 CJ제일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기업이죠. 자, 이 대기업의 경우 업종 지정의 생산 확대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인기가 아무리 많아서 더 팔 수 있어도요, 해외에서 맛있어요, 더 물건을 주세요 라고 달라고 해도요,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에 국내 단체 급식에 제공되는 김치의 85%가 중국산이 점령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글쎄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모두 중소업체, 영세업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85%가 이미 중국산으로 점령이 됐다면,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취지는 무색해지죠? 누굴 위한 규제인지 기사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인데 한국경제신문도 비슷한 취지와 시각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짐 싸고 해외로 떠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현실을 직시한 기사인데요. 올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가요, 여기 표 보이십니까? 이 표를 좀 가까이 비춰주세요. 이 해외 투자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투자가 이렇게 늘었어? 라고 우아하실 수 있겠지만 우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기사에서는요, 반기업 정서, 반기업 정책 탓에 못 살겠다 외치고 해외로 떠나는 제조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조업체들 때문에 해외 투자가 역대 최대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 투자할 이 투자금을 해외로 갈 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해야 됐고, 그렇게 투자해서 생산하고 고용하고 판매해서 또 매출과 영업이익 올리고 그리고 다시 국내에 투자하고, 이런 무언가 좀 아름다운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혁신성장, 혁신성장 외치는데 혁신성장을 꼭 별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경제 선순환 모델에서도 얼마든지 혁신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요,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커다랗게 다뤘는데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월 취업자 수 증가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놨죠. 그런데 몇 달 혹독한 고용 통계 데이터를 경험해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충격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하고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그 비판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해명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이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건강 기사로 뽑아봤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마신다 얘기하죠. 얼마나 많이 마시나 봤더니요, 우리나라 연평균 1인당 술 섭취량이요,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중일을 비교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비교했거든요.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월등히 높죠? 꼭 이런 건 1등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한중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술을 제일 많이 마십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 남성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명 중 12명이요,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분석 결과도 WTO가 내놨습니다. 연말이라 이제 슬슬 술자리가 많아질 시기인데 이 기사 보시면서 남성분들 자제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부장님들, 상무님들 이제 회식도 술 회식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맛집 회식이나 문화 회식으로 돌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니까요. 손속의 손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